다크나이트는 2008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블록버스터에서 처음으로 직접 제작과 감독을 함께 맡은 작품이다. 다크나이트는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평을 들었고 서양 영화 정보 모음 사이트인 IMDb에서 10점 만점에 무려 9.0을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크나이트는 BBC 선정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33위까지 선정됐다. 엄청난 기록을 세운 만큼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여 10억 달러를 돌파해 당시에 역대 박스오피스 성적에서 4위를 기록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다크나이트는 이후 속편인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내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다크나이트가 엄청난 흥행을 이끈 만큼 다크나이트 속 인물 조커도 굉장히 유명하다. 조커는 희대의 악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 조커 역할을 맡은 히스 레저는 그야말로 메소드 연기를 펼쳤다. 히스 레저는 조커 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조커 일기를 쓰기도 했는데 그 일기장 안에는 끔찍한 뉴스와 그림, 섬뜩한 느낌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커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 무려 6주 동안이나 방에서 혼자 감금되어 생활했다고 한다. 이런 히스 레저의 노력 덕분에 조커 캐릭터는 전설로 남게 됐다. 또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우들의 애드립을 상당히 절제하도록 하는 편인데 그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조커를 맡은 히스 레저이다. 대표적인 히스 레저의 애드리브는 조커가 감옥에 갇혀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성이 놀란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놀라다와 놀란이 되다를 이용해 말장난을 자주 친다. 주로 무비토크와 같은 영화 리뷰를 하는 영상에서 올해 관객들을 가장 놀라게 할 영화나 올해 가장 논란을 일으킬 영화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름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놀라게 만들었고 고심 끝에 믹싱한 사운드가 정작 관객들에게는 대사마저 알아듣기 힘들 정도라 논란이 됐었고 놀란 작품에 출연한 배우가 놀란의 갑질 논란을 폭로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올해 7월 크리스토퍼 놀란의 갑질 논란이 터졌다. 바로 놀란의 영화 작품에 출연 중인 앤 해서웨이가 갑질 논란 폭로의 주인공이다. 앤 해서웨이의 말에 따르면 놀란은 촬영장에서 의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것이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앤 해서웨이의 의도는 그만큼 놀란 감독이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헌신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놀란의 대변인 측에 따르면 의자를 금지시킨 적은 없으며 대신 담배와 핸드폰은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크나이트가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고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는 놀란 감독에게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놀란은 10년간 시나리오를 쓰고 다듬었던 꿈과 현실에 대한 영화 인셉션을 만들게 됐다. 인셉션은 꿈속의 꿈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시간 왜곡과 비슷한 설정이다. 또한 인셉션의 대부분 장면들은 굉장한 비주얼과 시각 효과를 보여준다. 다크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인셉션도 역시 엄청난 호평과 찬사를 들으며 결과적으로 대성공했다. 인셉션으로 놀란은 기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연출만 주로 맡았다는 프레임을 깨고 놀란만의 독자적인 세계관과 천재성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관이 다소 어려워서 그런지 인셉션은 보면 볼수록 어려운 영화, 집에 가기 어려운 영화로 통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작 인터스텔라가 있다. 인터스텔라는 2014년 11월에 개봉한 SF 영화다. 놀란이 물리학자 킵손의 자문까지 받아 만든 사실적인 블랙홀의 모습으로 개봉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었다. 국내에서 또한 대흥행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세 번째 외국 영화이다. 인셉션에서도 시간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듯이 인터스텔라도 우주 여행과 상대성 이론을 모티브에 시간의 왜곡이 가장 중요한 소재로 나온다. 이렇다 보니 인터스텔라는 심리학과 천체 물리학 같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덕분에 논란의 영화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다. 그 정도로 재밌지만 단번에 해석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스텔라는 경이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엄청난 이력을 자랑한다. 놀란의 데뷔작인 미행과 인썸니아를 제외한 무려 나머지 7작품이 IMDb 탑 250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나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역대 4위로 꼽힌다. 그 외 인셉션, 인터스텔라, 메멘토, 프레스티지도 50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톱 250위권 중에서 21세기 영화들만 따로 떼놓고 보면 상위 30작품 중 7개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 덕분에 놀란은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감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세계 영화 감독 흥행 순위 8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감독이다. 또한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면서도 영화 제작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중과 평단에게 고른 호평을 받아오고 있기도 하다. 평론가 이동진은 현 시대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전성기 시절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임스 카메론에 가깝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워너브라더스에서 놀란의 올해 8월 신작 테넷의 개봉일을 연기하려고 했지만 개봉 강행을 고수하는 논란이 무서워서 주저했을 정도라고 한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현실주의에 근간을 둔 연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사실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CG 사용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한다.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람보르기니를 박살내거나 폐공장을 병원으로 꾸민 후에 실제로 폭파했다고 한다. 또한 조커가 연필을 없애는 마술을 보여준다고 책상 위에 연필에 스턴트맨을 내리꽂는 장면조차 CG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책상에 내리꽂는 바람에 스턴트맨은 3번이나 의식을 잃었고 눈까지 잃을 뻔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옥수수밭을 태우는 장면을 찍기 위해 진짜로 옥수수밭을 사서 1년 동안이나 길러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재의 영화와는 달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어느 영화보다도 현실적인 것이 놀랍기까지 하다. 논란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는 대부분 같은 특징을 보인다. 주로 주인공의 연인으로 나오는데 남성 캐릭터의 목표나 이상 혹은 트라우마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인 캐릭터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다. 메멘토나 다크나이트에서도 보면 모두 상냥하고 다정하며 마치 어머니 같은 희생적인 캐릭터로 남자 주인공 때문에 자살하거나 살해를 당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인셉션에서 아리아드네는 남자 주인공 코브의 트라우마 해결에 큰 기여를 했으며 실패할지도 모르는 인셉션 작전에 스스로 참가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의 영화에서 찾아볼 재밌는 요소는 은근히 같은 클리셰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 아내를 잃은 남자 주인공은 메멘토와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공통점이다. 또한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의 왜곡 같은 경우는 두들버그,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신작, 테넷까지 쓰인다. 그 밖에도 많이 쓰이는 클리셰는 복잡한 인과 구조와 무언가 안에 무언가 반복되는 구조, 떠나고 싶지 않지만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 등이 대부분 논란 영화에 등장한다. 게다가 같은 배우들을 기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클 케인과 크리스찬 베일, 앤 해서웨이 등이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2015년 6월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놀란을 우리 시대의 선구자이자 사상가로 설명했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러한 연설의 위대한 전통은 꿈을 뒤쫓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현실을 뒤쫓기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이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다. 현대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수천만의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영화로 찾아뵙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